자, 바로 그럼 들어갈게요. 가상의 분양권 매매 계약하는 건데 계약금은 20%, 중도금은 60%, 잔금은 20% 이런 조건으로 계약한 분양권입니다. 분양권을 거래를 할 예정이고요. 프리미엄은 1억에 거래 예정입니다. 프리미엄은 1억에 거래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한번 내역서 작성해 볼게요. 분양금액의 공급가는 5억 5,500, 발코니 확장비 우리 2,500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옵션은 뭐 에어컨을 설치를 했어요. 1,500. 그리고 이 분양권 중도금 60%로 실행된다고 했죠.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60% 3억 3,300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분양권의 분양금액은 중도금 대출은 빼야겠죠. 분양금액은 5억 9,500, 공급가와 확장비와 옵션이 합쳐진 금액이 분양금액이 되겠죠. 납부한 금액 한번 볼게요. 현재 납부한 금액은 계약금 20%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급가에 20% 1억 1,100만원, 확장비하고 유상 옵션에 대한 20% 500만원, 300만원 계약금으로 납부가 됐고요. 중도금 대출은 4회차까지 실행된 분양권이에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 4회차 2억 2,200만원이 실행이 됐습니다. 현재 납부한 금액은 중도금 대출 4회차까지 포함해서 총 3억 4,100만원이에요. 그리고 납부할 금액은 분양금액에서 현재 납부한 금액을 뺀 나머지 2억 5,400만원이 납부할 금액인데 여기에는 잔금 20%하고 발코니 확장비 2,500에서 500 뺀 나머지 1,500에서 300 뺀 나머지 1,200만원 그리고 뭐가 있겠어요? 중도금 대출 2회차가 남아있겠죠. 1억 1,100만원. 공급가와 확장비와 옵션에 대한 잔금과 실행되지 않은 중도금 대출 2회차까지 포함해서 2억 5,400만원이 납부할 금액입니다. 입주시 잔금은 똑같죠. 잔금으로 남아있는 거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 옵션에 대한 잔금 그래서 1억 4,300만원은 보수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중도금 대출 60%는 담보대출로 전환을 하시면 되는데 간혹 담보대출이 중도금 대출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잔금을 1억 4,300만원까지 준비를 안 하셔도 되겠지요. 정산할 금액 한번 볼게요. 정산 금액은 공급가 1억 1,100만원 납부한 금액이죠. 발코니 확장비 납부한 500만원, 유상 옵션 납부한 300만원, 중도금 대출 실행된 4회차, 프리미엄 1억. 그러면은 공급가, 발코니 확장비, 유상 옵션에 대한 납부분하고 중도금 대출 실행된 4회차 거기에 프리미엄 1억까지 포함된 4억 4,100만원이 정산 금액이 되는 겁니다. 계약서상의 정산 금액이지 매수하시는 분이 매도에게 실제로 정산하는 초기 비용은 아니에요. 실제 정산 금액 한번 볼게요. 매수가 분양권을 명의를 가져올 때 필요한 금액 실제 정산 금액 초기 비용입니다. 공급가, 발코니 확장비, 유상 옵션 납부분 하고요. 중도금 대출은 승계를 받으시면 되고요. 프리미엄 1억까지 포함된 2억 1,900만원이 매수 초기 비용이 되겠습니다. 분양권 총 매매 금액 얼마예요? 분양금액 5억 9,500에다가 프리미엄이 들어가야겠죠? 프리미엄 1억 합친 6억 9,500만원이 이 분양권의 총 매매 금액입니다. 내역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 내역서를 바탕으로 해서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을 할게요. 분양권 거래 내역서를 작성했으니까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분양권 매매 계약서 창을 하나 띄웠고요. 조금 전 작성한 분양권 거래 내역서도 띄웠습니다. 자, 이미 거래 내역서로 모든 계산은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하는 거는 빠른 시간 안에 실수 없이 작성할 수 있고요. 우선 매매 물건의 표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매도분이 가지고 오시는 공급계약서를 기반으로 해서 꼭 작성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소재지, 분양면적, 전용면적, 대지권 목적의 토지 표시, 타입 등은 다 공급계약서 기반으로 작성을 한다. 요 분양면적은 전용면적하고 주거 공용면적의 합인 공급면적을 기재를 하는 거고요. 전용면적은 공급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거 쓰시면 되고, 대지권 목적인 토지 표시는 분양권이라 대지권 비율이 없어요. 계약서를 보시면 공유 지분이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란에 공유 지분을 쓰고 그리고 특이하게 대지권 목적의 토지 표시는 계약서상의 공유 지분을 기재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합니다. 타입도 공급계약서 기반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매매물건 표시는 공급계약서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분양금액과 중도금 이런 납부 내역은 이미 분양권 거래 내역서에 나와 있으니까 너무 쉽죠. 분양금액 얼마예요? 5억 9,500만원. 그래서 5억 9,500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납부할 금액은 현재 납부금액이 납부할 금액이 되겠죠. 3억 4,100만원. 납부할 금액은 이미 자동 계산이 되는데 분양권 거래 내역서 보면 2억 5,400만원 똑같이 나왔죠. 그 다음 세 번째 총 매매 금액 볼게요. 이 분양권 거래하는 프리미엄 1억이라고 했어요. 1억 써주면은 총 매매 금액은 아까 내역서에서도 봤듯이 6억 9,500만원 맞죠? 자, 그럼 정산 금액 보시면 정산 지불금이 나오는데 4억 4,100만원. 분양권 내역서 보면은 정산 금액란에 4억 4,100만원 똑같이 나오죠. 자,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은 앞서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승계받는다고 했어요. 2억 2,200만원. 2억 2,200만원 대출 승계받으면은 매수가 매도에게 정산할 실제 금액은 2억 1,900만원. 여기 또 잔금 2억 1,900만원 정확하게 나오죠. 자, 너무 빠르게 계약서 작성 끝났죠. 그리고 계약금은 매도 매수하고 협의를 했어요. 5천만원의 계약금을 하겠다. 잔금은 1억 6,9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명의 변경하는 날이 건설사가 매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매도 매수가 16일날 협의를 합니다. 협의한 날짜를 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분양권 그 관련된 숫자 계산식은 다 끝났고요. 특약은 앞선 파트 2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참조해갖고 쓰시면 되고요. 대출 승계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협의된 내용 쓰면 되고,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여러 번의 전매가 이루어졌다 하면은 실거래 신고 필증하고 매매계약서 다 첨부해야 되는 거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인지세 부분에 대해서도 매도 매수 각각 한 부씩 필요한 것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산 금액을 특약에 넣을 거면은 다 넣고, 저는 내역서를 쓰기 때문에 굳이 특약에는 안 넣고, 만약에 손피거래 매도하시는 분이 손에 얼마를 받고자 하는 세금 매수 부담으로 진행하는 계약은 정확하게 다 1차, 2차 세금까지 특약에 기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중도금 대출 승계 받을 때 이자 부분 그런 것도 협의해서 쓰셔야겠죠. 공급계약서 원본은 부동산에서 보관한다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인적사항은 실거래 신고할 때 틀리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뭐 분양권 아니래도 모든 부동산 거래가 다 정확하게 쓰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계약서 작성을 하셨으면 확인 설명서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하면은 분양권 매매 계약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을 쉽게 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영상 안에서 궁금하거나 그런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시간 되는 대로 댓글 달아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생길 거예요. 좋은 일.